네, 양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릉천 고가차도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서 개통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정릉천 고가도로 7.5km 구간의 통행을 당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서 오는 19일 토요일 새벽 0시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초 21일쯤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이 공정관리 강화와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통행 재개일을 이틀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해빙기 안전점검 중 정릉천 고가에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서 전면 통제에 들어갔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통이 되는 거면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교량 케이블 파단이 발견됐던 정릉천 고가에 서울시는 지난 8일까지 임시 강제 교각을 설치했고요. 네.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의 추가 검증 결과 재개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끊어진 텐던 1개에 대한 교체를 어제 마무리했고요. 이 텐던 하나당 교체가 보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손상 구간 나머지 5개 텐던에 대한 교체는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유사한 교량 4곳에 대해서는 5월까지 추가 정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달 22일에 통제가 된 이후에 한 달 만에 통행이 재개가 되는 건데요. 정말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울러 정릉천 고가교와 구조가 비슷한 교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정밀 점검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성적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재 고교 입시 체계 손질에 나섰습니다. 성적으로 줄을 세워서 탈락자를 가려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희망 진로와 적성이 고교 입시에서 더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중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할 때 이 성적 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활용해왔던 고입 석자 백분율을 서울시 교육청이 더 이상 산출하지 않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학교에서는 이 과도한 석자 스트레스와 이 친구들 간의 배타적인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2012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이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학교 성적을 고교 입시에 적용하는 순간 이 성취평가제 취지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네. 이 절대평가로 매겨진 등급이 점수로 환산이 되고 또 고입 전형 점수를 기준으로 1등부터 최하위까지 등수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는 석차 백분율이 특성화고 일반 전형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학생이 이런 특정 진로에 대한 희망이 강하고 적성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성적이 좋지 않으면 특성화고 진학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이 선호도가 높은 특성화고의 경우는 고입 석차 백분율로 20에서 30% 내에 들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무척 어려운데요. 때문에 시 교육청은 이 성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진로에 맞게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가능한 대안이 있을까요? 시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학업 계획서에 봉사활동 출결 상황 등을 살펴보고 이 심층 면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또 정성 평가를 한 뒤에 이 생활기록부에서 일부 내용을 활용해서 정량 평가를 보완하는 방법, 그리고 또 백분율로 합격자를 가려운 특성하고도 일반고처럼 선 지원, 후 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시 교육청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상적인 교육의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여지는데요. 반대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뭔가 역차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교육청 안팎에서도 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성적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적성과 희망에 따라서 이 고입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정성 평가만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적성과 성적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중학생들에게 적성과 또 희망으로 어떻게 또 선발을 하게 될지 그 방법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늘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도 적지 않은 찬반 논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현재 교육 여건 또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꽃샘추위가 지나고 최고 기온이 영상 15도 전후로 오르면서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봄나들이 계획에 한창이실 것 같은데요. 서울의 봄꽃 개화 시기 언제쯤이나 될까요? 네, 가장 먼저 개화를 시작하는 개나리는 오는 27일이면 만나볼 수가 있고요. 네. 진달래는 28일이라고 합니다. 이 벚꽃은 다음 달 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여의도 벚꽃 축제는 이 시기에 맞춰서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네. 네, 봄꽃 개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봄꽃을 볼 수 있는 명소들에도 또 관심이 모이는데요. 네. 서울시가 봄을 느낄 수 있는 서울 곳곳의 꽃길들을 공개했다고요? 네, 이 서울시는 도심에서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봄꽃길 15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봄꽃길은 도심공원과 가로변, 하천변과 골목길 등을 총 망라했고요. 총 길이만 221.75km에 이르는데요. 네. 시는 156곳의 봄꽃길을 장소 성격에 따라서 봄나들이 하기 좋은 길, 그리고 드라이브에 좋은 길, 색다른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길 등 총 5개의 테마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봄나들이 하기 좋은 길로는 남산과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이 있고요. 드라이브 하기 좋은 길로는 광진 워커힐 길과 종로 인왕산길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 이 서울 봄꽃길 156곳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그리고 모바일 지도 앱 스마트 서울 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TBS가 있는 이곳 남산도 선정이 됐습니다. 메모해 네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만 해도 정말 따뜻했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는 걸로 느껴졌는데요. 괜히 마음까지 설렜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선정한 봄꽃길들 참고하셔서요. 올봄 가족과 연인과 소중한 추억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